명사초대석 시간입니다. 문화와 사회, 정치, 과학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분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삶과 철학 그리고 화제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시의회 박재본 복지환경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위원장님은 얼마 전에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서 장기 기증과 관련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단은 장기 기증 운동의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장기 기증은 기적과도 같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장기 기증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혹은 생존 시에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행위 중 정말 가족과도 같은 순간 생명 나눔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장기 기증 운동은 좀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장기 기증에 대한 홍보 교육과 이를 통한 장기 기증 희망 서약 참여라든가 또 기증자와 기증자 유가족의 순간 실천을 기리는 예우 사업 등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포괄하는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서 그 운동을 널리 알리는 데도 앞장서고 계신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어떤 계기로 이 장기 기증 운동이 시작이 됐는지요? 네,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장기를 기증한다는 의미조차 생소하였던 시절인 1991년 미국 등 기증 선진국에서는 장기 기증을 통해서 생명을 살린다는 내용을 접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가 설립되어서 민간 운동으로 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기 기증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기증받은 분이 건강하게 사회 복귀하는 것이 장기 기증 운동의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사랑을 또 몸소 실천한 수많은 그 기증자분들과 또 그 가족들이 있었기에 사랑의 장기 기증 본부와 같은 민간 운동을 통해서 92년 최초 췌장이식이라든가 신장이식 또 90년 폐이식 또 심장폐 동시이식도 성공을 하였고 또 90년대 말에는 162명의 내사자분들이 장기 기증으로 여러 명의 생명을 또 구하는 놀라운 또 진전이 있었습니다. 네. 장기 기증 운동이 시작된 지가 그래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25년 전 그러니까 92년도에 최초로 췌장 이식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지금도 장기 기증 운동본부 홍보 대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개인적으로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정을 활동하다 보면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소식을 또 접하게 되고요. 또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또 돌아가신 지역 주민이나 또 내상 가족에 대한 장기 기증 이후에 주변의 그 인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문안이나 장례식장에 자주 가보게 되면은 장기나 또 인체 조직 기증을 제때 받지 못해 안타까운 사연을 접할 때마다 기증에 관한 인식 전환과 홍보가 절실하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계기로 2012년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장기 기증 운동 본부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면서 각종 캠페인, 기증자 유가족 모임 또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장기 기증이 얼마나 또 필요한 것인가를 또 피부로 느끼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장기 기증 희망하시는 분들, 등록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꽤 많습니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125만 명. 2015년도 부산에 한 해 9만 20명 정도 등록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한 해 장기 기증에 동참해 주신 분은 2015년도에 전국적으로 2,448분이고요. 부산은 198분이고요. 또 부산의 경우 내사 기증이 있습니다. 39명이 되고요. 또 가족 또는 친척에 의한 기증이 주로 많은 생존 기증이 158명이고 사후 기증은 그 한 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 사례를 보면은 장기 기증이 활성화된 스페인의 경우는 내사자 100만 명당 약 35명, 또 미국이 약 26명이 이른 반면에 우리나라는 내사자 100만 명의 약 8.4명으로 스페인의 그 4분의 1,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고요. 또 장래의 경우도 화장 문화에서 매장 문화로 전환되어 왔듯이 장기 기증 문화도 앞으로 변화해 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전환이 되어 왔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유교 사상이 뿌리가 깊기 때문에 지금도 장기 이식하면은 겁부터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처음에 장기 기증 운동을 펼칠 당시에는 아마 더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인식이 그래도 많이 변했죠. 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 아다시피 1970, 80년대에는 매장이 80%고 화장이 20%였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오히려 반대로 화장이 반대입니다. 80%고 매장이 2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장기기증운동 캠페인에 참여해 보면은 피부로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이전엔 장기기증이라는 팻말만 보고서도 또 피하시는 시민들이 많았었는데 예. 요즘 더 많이 어떤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습니다. 예. 때로는 참 좋은 봉사활동을 한다면서 격려와 칭찬을 받기도 하지요. 예. 그리고 2014년 제가 의정활동 차원에서 부산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부산 시민의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가 시민의 관심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부산 시민 한 10명 중 3.1명이 향후 장기증 의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장기증 서약 경험이 없는 시민들 중에 31%가 향후 서약 의향이 있었고요. 네. 또한 인체 조직 기증 서약 경험이 없는 시민들 중에 한 28%가 향후 서약 의향이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예. 생명 나눔 문화 활성화의 시민적 잠재는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나 장기 기증을 더욱 효과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방송이나 언론 등에서 장기 기증을 알리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아마 교통방송에서 저를 불러주신 것도 장기 기증 활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장기 기증 서약 경험이 없는 시민 가운데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향후 서약 의향이 있다는 것은 네, 참으로 많이 문화가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변하고 드는데요. 있죠. 그렇죠. 예. 예.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장기 기증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와는 생각이 좀 달라서 장기 기증의 동참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도 쭉 생명 나눔에 대한 캠페인을 펼쳐왔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기증에 대한 편견과 오해 앞으로 조금 더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려움이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런 부분은 외국 사례도 참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장기 기증과 인체 조직 기증이 가장 선진화된 나라 중에 하나인 프랑스의 장기 기증 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또 그들의 장기 기증 시스템을 경험하고요. 예. 또 다양한 자료들을 습득하게 되었는데 현재 프랑스 국민은 47.8%가 장기기증 희망 등록 서약자로 합니다. 상당히 높지요. 예, 절반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기증 문화가 선진화된 외국에서는 기증이 두려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로 인식되고 있고요. 예. 또 우리의 인식도 서서히 바뀌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은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전환을 선도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산의 장기 기증 문화도 부산에 선도해 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장기 기증 사업에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서 예.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장기 기증 운동을 제도적으로 관리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자분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진료비, 장제비, 유료금을 각 180만 원씩 총 5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생전에 장기 기증자는 유급 휴가 또 보상과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죠. 네. 그러나 특히 장기 기증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증자에 대한 예우 강화라든가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 홍보 또 교육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장기 기증 조례안을 개정 등 이를 위한 노력은 계속 의회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예,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얼마 전에 위원장님이 발의를 했습니다. 장기 네. 및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개정 조례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 내용을 보면은 지난 2012년 장기 기증 등 장려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과 또 2013년에 인체 조직 부분을 추가하여 전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번 개정에서는 생존 시 또는 내사 시 장기 기증자와 또 인체 조직 기증자 또 유가족을 예우하는 사업으로 장기나 또 인체 조직 기증
확인증을 발급해주고요. 예. 또 기증 확인증 소유자에게는 공영주차장 50% 감면 혜택과 예. 또 부산 영락공원과 또 부산 추모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장, 봉안당 사용료 면제라든가 네. 또 장기 또는 인체 조직 기증자에 대해서도 조형물 설치라든가 공원 조성 등 또 이런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나 인체 조직 기증 또 홍보도 중요하고 인식 개선 등 사업 추진 여러 어떤 기관 단체를 지원하고요. 예. 특히 중요한 것은 9월 9일 날 장기 및 인조직 기증의 날을 또 지정 운영하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부산시는 내년부터 9월 9일 날 부산시 차원에서 다양한 어떤 홍보적 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예. 9월 9일을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한 의미가 있나요? 9월 9일인 이유가 있나요? 예, 9월 9일 날 장기 기증은 우리가 그 기증을 하게 되면은 장기는 9종류의 그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가 9종류라서 이렇게 기억을 하라는 의미에서 9월 9일을 기증의 날로 그렇게 돼 지정해서 있습니다.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더러 뇌사 상태에 빠진 가족의 장기를 좋은 뜻으로 기증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선의를 베풀고 나서도 오히려 나중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가족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래서는 장기 기증이 활성화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예를 들면은 몇 년 전 아들이 교통사고로 내사 판정을 받게 되자 용기 있게 내사 장기증에 동의해 주신 분도 있고요. 예, 어머니로서는 굉장한 용기죠. 그렇죠. 또 예. 남편이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기증한 분도 있고요. 예. 그래서 어머니 사례를 보면은 그 아들의 각막과 장기가 그냥 한 줌재가 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증된다면은 내 아들의 죽음이 그냥 헛되지 않겠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실천한 분이 계시죠. 예. 그런데 얼마 후에 어머님은 아들의 장기 기증을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바로 주위 일부에서 형편이 어려웠던 어머니께 국가에서 지급되었던 최소 장제 유료금 최대 540만 원을 가지고 자식을 돈벌이 이용했다는 오해 때문이죠. 예. 예. 그래서 인식의 부족이 있고요. 이런 오해와 편견은 절대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장기 기증의 순간 실천이 이런 작은 오해로 폄하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예, 맞습니다. 장기 기증도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크게 유형을 보면은 장기 기증 유형은 생존 기증과 내사 기증 또 사후 기증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생존 그 장기 기증이란 살아있는 자간의 기증이고요. 예. 또 19세 이상인 장기 기증자가 부부나 직계 좀비 속 또 형제 자매 사촌 이내의 친족 간 타인간을 이식 대상자로 선정하여 장기 기증을 하는 경우와 또 신장, 간장, 췌장, 체도, 소장, 골수 등 기증을 하려면은 예. 미리 어떤 그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코녹스로부터 이식 대상자 선정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뇌살은 또 뇌질환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뇌 기능이 손상된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맥박이나 혈압, 호흡 등을 또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스스로 숨쉬는 것이 불가능하여 어떤 치료에도 2주 내에 사망하는 환자를 말하는데요. 또 이럴 때 본인이나 가족이 기증 의사를 밝힐 경우는 내사판정위원회의 엄정한 판정을 거쳐서 장기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 실물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실물인간은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대뇌 피질에 손상을 입어 아무런 그 움직임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뇌관에 의해서 호흡이나 소화 기능 또 생명 유지를 필수적인 기능만 가능하나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나 또 깨어날 수 있는 또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물 인간은 절대 기증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사후 기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후 기증은 사망 후 7시 이내에 안구라든가 인체 조직 기증을 기증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내사 시에 인체 조직 기증을 하게 되면은 100여 명의 또 환우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장기 기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장기 기증에 뜻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신청 부분은 이렇습니다. 장기 기증 희망은 우편 접수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예. 전화 1588, 1589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1588, 1589. 네네, 연락 주시도 되고요. 예. 다만 그 미선영장일 경우는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가 돼야만 등록이 가능하고요. 장기 기증 캠페인 현장에서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신청 방법은 우편 접수 온라인에서도 가능하지만 부산의 경우는 16개 구군 보건소와 14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에서 이렇게 또 신청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예, 그렇군요. 요즘에는 세상을 떠날 때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서약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장기 기증 서약자는 얼마나 되는지요? 어떤 방법으로 또 하시는지요?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우선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은 통계는 15년 말로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는 125만 명, 부산은 9만 20명이 등록해 주셨고요. 네. 부산의 경우 그 연도별로는 2011년도 5,400명, 13년도에 8,500명, 14년엔 1만 1천 명 수준 늘었지만은 특히 그 작년에는 그 메르스 등의 탓인지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아직도 장기 기증을 꺼리는 분들이 이 고귀한 생명 나눔 운동에 동참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나 인체 조직 기증이라고 하면은 우선 막연한 두려움이나 남의 일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내가 또는 내 가족이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먼 나라 먼 이웃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이건 어른이건 장기 이식을 받고자 기다리는 환자들이 전국에는 약 2만여 명, 부산은 약 2천여 명이 병모아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 이분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또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특히 그 사회 지도층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이 있기를 바라고 또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편견을 버리고 장기 기증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이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명사초대석은 부산시 의회 박재본 복지환경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